네, 머닝 전략 조금 더 섹터와 관심 종목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는 다른 분에게 들으시고 나는 뻔한 얘기를 준비해 오신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열심히 찾으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오늘은 반도체 주목하면서 큰 변화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트럼프가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한다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그죠? 얘기가 나오다가 본인이 좀 밝혔습니다. 이게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AI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매출을 거의 제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근데 어쨌든 제로에서 뭔가 이제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25% 정도 정부로 이렇게 다시 좀 보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는 미국에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미국에 다시 납부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제로보다는 뭐 숫자가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2%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기가 오후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을 아침에 뭐 녹이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미중 간의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옛날 칩이긴 하지만 하나씩 좀 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쁘지 않은 그런 심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전에 상승을 주도할 때만큼 탄력적이진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반도체주의 주도주의 입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팀장님이 반도체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뭔가요, 게임 체인저? 네, 일단 어제 오후에 사실은 하이닉스 주가가 장 막판을 향해 갈수록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전고점까지 바짝 올라온 가운데 하이닉스가 약간 부진했는데요. 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IT 또 대형주 관련해서 오늘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까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규제 해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금산분리 완화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공격적인 탑자 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우리 펀드 이야기 정부에서 조성하는 150조 원의 펀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빨리 속도 있게 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SK라는 지주회사 아래쪽에 있는 손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자회사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지분을 전체를 좀 사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레시피가 좋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사기 위해서 1,000억을 주고 다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1,000억을 다 안 사고 한 500억 정도만 들여서 그 부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500억은 딴 데 이제 또 다른 식당의 레시피가 좋은 또 식당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작법인 신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 행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는 우리가 이 팹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장비만 반입을 하고 공장 짓고 이게 끝이 아니라 반도체는 상당히 많은 전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용수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갖춰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거를 정부 주도하에 정부에서 이쪽 인프라 투자는 해주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정부에서 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좀 따박따박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런 수익을 이제 환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직접 투자하는 기술적인 부분만 고민을 좀 하면 되는 부분들에서 좀 무게감을 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반도체 전체적인 얘기지 특별히 SK 하이닉스에만 이게 더 그러면 유리한 그런 환경 변화인가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와 직접적인 수혜는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도 이후에 이제 평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용인 중심으로 일기 팹 투자를 앞두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먼저 정부의 50조 원 인프라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손자 회사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부분들도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왼쪽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받아갈 수 있다 보니까 어제 오히려 오후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힘을 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1%대에서 딱 묶여있는 두 기업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수혜의 시점과 강도에 따라서 어제 오후에 조금 두 반도체 주식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이제 ADR 발행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어제 큰 뉴스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 회사 입장에서는 확정된 부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그냥 열어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명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우리가 다룰 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은 미국의 마이크론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데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북밸류 대비해서 항상 한 2배 정도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가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슈였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주주는 회색으로 이렇게 눌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제자리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북밸류를 대비해서 PBR이 높아지려면 ROE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PBR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ROE라는 것은 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잘 벌면요. 북밸류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에 자기 자본 대비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마이크론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돈을 잘 버는데 지금 PBR은 마이크론이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주분들은 좀 답답해하게 여기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됐을 때 미국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나스닥에 혹시나 편입이 되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자금들이 좀 활발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과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룸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고 순식간에 지금 벌어져 있는 갭을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ADR 발행과 함께 SK 하이닉스를 둘러서서 생기고 있는 지금 센티멘트의 변화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된다고? DR이라고 주식 예탁 증서인데요. 이미 주요 기업들은 사실 삼성전자고 과거에도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DR 없었나 오히려 이 생각 정도이기 때문에요. 물론 말씀하신 마이크론과 이런 걸 마치지만 이게 뭐 세상 경천동지할 일은 사실 아닌데요. 그렇죠, 네. 보도가 좀 되면서 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죠. 네. 반도체 쪽에서의 최근의 환경 변화들이 특별히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시간상 반도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일이 있고 오늘 관심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관심주는 네, 오늘 또 그래서 IT 대형주 중에 하나 이제 뭐 개를 같이 하는 선택을 해봤는데 요즘 현대차 주가가 좀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하죠. 네. 예. 네, 원래 있는 본업은 성장이 좀 슬로우한데 회사가 원래 준비하고 있던 본업이 아니라 다른 신성장 동력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다시 이제 이루어지면서 로보틱스. 네, 로보틱스와 뭐 일부 자율주행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LG 전자도 다시 한번 좀 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은 저는 투자에 되게 우선순위로 LG 전자를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양치기 소년 이제. 네. 그럼 현대차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라면, 그렇죠, 예. 네. LG 전자도 한번 다시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LG 전자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LG전자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 삼성전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뭔가 조금 우울해 보이는 이미지죠. 네. 네.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사실상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니 사업의 결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삼성전자 반도체고 맞습니다. 네네. LG전자 이제 가전 쪽이니까 그죠. 근데 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IT인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까지 해서 제가 4개 분기 합산 차트 매출을 그려보면 거의 성장이 잘 안 보이죠. 네, 코로나 때 이후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정체되면요, 기업의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을 그렇죠. 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안 좋으니 당연히 주가가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실적 좋은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니 LG전자도 AI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여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옛날부터 이거는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전장 부분입니다. 얘기는 계속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100조 원의 수주 잔고 여전히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마진은 한 5%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부는 어쨌든 커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주를 갖춰가고 네. 있다.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계속해서 가동이 되면서 네. 매우 뜨겁습니다. 이걸 냉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냉각과 관련해서는 LG전자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네. 빅테크들의 주문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LG전자도 로봇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로봇 최근에 기술, 마곡 사이언스 네. 파크와 SPG 협력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로봇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1억대 이상 매년 팔리고 있답니다. 이런 가전들이 전 세계에 네. 이런 것들을 또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AI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 근데 이제 PBR이 0.6배에서 0.7배밖에 안 되니까 현대차도 PER 낮고 PBR 낮은데 자율주행과 로봇의 모멘텀으로 저렇게 움직였다면 LG전자도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포함한 LG그룹주들이 함께 오르는 건데 또 빅테크들과의 데이터 센터 구축 기대감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일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LG그룹이요. 그러나 주가는 뭐 기대감보다도 사실은 약했는데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지만 전고점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칸 정도 더 밸류에이션상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네. 최근에 오르기 직전의 가격인 8만 9,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닝 전략에서 반도체 얘기, 하이닉스 얘기 또 깊게 변화들 봤고요. 관심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